우리 선조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들을 조련하고 수련했던 우리 민족만의 검의 기술을 다룬 책입니다. 무예도부통지에는 본국검과 예도라고 무예도부통지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예도는 무비지라는 책에서 조선세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도는 조선세법의 다른 예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도라는 말에는 익숙해도 검예라는 말은 좀 익숙치 않는데 한중일을 대표하는 글자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중국은 법자를 많이 씁니다. 서법, 답법, 검법. 일부는 도자를 많이 씁니다. 검도, 서도, 다도. 이만큼 글자 한자가 나라를 대표할 만큼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검예라는 것은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예를 숭상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서예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검도라는 말보다도 여기에는 철학과 우리 민족의 상징이 있기 때문에 검예라고 사용을 제가 여기서 하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동검도, 대한검도, 18기, 24반 무예 모든 단체가 본국검과 조선세법을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 단체들이 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동작이 다 달라요. 왜 다를까? 제 의문의 출발은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기법들을 해석을 못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제 36년을 겪으면서 우리 전통무예가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아니면 중국 무술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1세대를 거쳐주면서 정확한 복원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이 계속 전승되어 가다 보니까 이것이 틀려지다 보니까 어떤 것이 그러면 정확한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또 실질적으로 각 단체에서 검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검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라든가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책으로 나온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객관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선세법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무예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임진왜란 때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모원이라는 사람이 무비지에다 기록을 해놨는데 영정조 때 무예도보통지를 정리하면서 다시 영정조가 우리 것을 어렵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놨는데 이것이 조선세법이 중국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무술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태극권, 소림사, 무당파에서 조선세법에서 쓰고 있는 이름들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 기법을 검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무술이 동양 삼국의 원형이고 뿌리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조선세법은 중국 무술에 영향을 주었고 또 본국검은 격범으로 선조들이 기록을 할 때 본국검은 일본의 전례가 됐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무술의 원형이 본국검에서 출발했다는 기록인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무예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무예를 좀 천시하고 중국 무술을 초종한다거나 또 아니면 일본 무술을 추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기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무예를 독립했다는 생각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한 공증을 통해서 이러한 무술 체계를 더 확고히 하고 또 이 조선세법이라는 것은 훼손이 안 됐습니다. 대개 우리 문헌들은 왜곡이 많이 되는데 훼손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는 천문, 역사, 지리, 상고시대의 신화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은 그 범법 체계에다 다 쓰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 제가 지금 집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예도보통지의 권법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원을 하게 되면 태권도의 원형이나 아니면은 우리 맨손 무술의 어떤 원형들이 찾아가서 우리 무예를 세계적으로 어떤 키울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거에 대한 지금 집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을 수련한 사람들이 1차적인 독자가 되겠죠. 대한검도나 해동검도나 18기, 24반 무예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검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련을 하고 왔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수련하고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맞았는가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2000년 전의 어떤 우리의 상고시대의 신화와 전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일반 독자도 들여다보면은 우리 문화의 DNA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책을 보면 어렵다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실제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기존에 했던 분들하고 제 거하고 선주들의 기록들하고의 비교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논문 형식으로밖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예에 관심 없는 분들에게는 어렵겠지만은 반대로 무예에 대해서 깊은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비교할 수 있는 어떤 틀이 되겠죠. 그러나 일반인에게는 일반인들이 좀 편하게 읽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이론적 배경, 역사적 배경에 대한 부분들은 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 상고시대의 역사를 한번 공부하고 싶다, 그런 부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